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확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1장 물리학과 측정입니다. 여기서는 그 곡제 표준 단위계, 그 중에서도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이런 거 이제 다루는 방법,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인트로덕션. 자, 과학, 빠박쌤은 개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은 지식 체계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요 자연과학 중에 그 물리학이 있죠. 근데 이제 수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실험이 불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정리를 이끌어내고, 근데 물리학을 비롯한 이제 다른 자연과학은 다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법칙, 이 법칙이라는 거는 뭐 우리 그 논리학에서 연역법적인 거하고 기납법적인 거를 공부했죠. 그래서 법칙을 증명을 할 때 기납법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험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 게 성립하는 걸 증명한 건 아니죠. 만에 하나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없을 건데.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제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물리학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고전 물리학, 옛날 거, 현대 물리학, 요즘 거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거고, 현대 물리학은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 원자, 분자, 소립자, 그런 거 보기 어렵죠. 걔네를 다루는 그 양자역학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경우,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렵죠. 그거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력이 강한 경우도 상대성 이론.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그 양자 물리학이 커버하는 범위가 있고 상대성 이론이 커버하는 범위가 있는데, 둘은 완전히 그 겹치질 않아요. 일부만 겹치고. 근데 그 일부 겹치는 것에 아주 적은 범위가 바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그 일반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 다음은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의 표준. 근데 국제 표준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왜냐면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라서 SI 단위계. 그래서 여기서는 7개의 기본 물리량과 2개의 보조 물리량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물리량으로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의 양, 광도, 보조 물리량으로는 평면과 입체각, 그리고 얘네의 표준 단위도 이제 정했죠.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암페어,
켈빈, 몰, 그리고 칸델라. 보조 물량은 레디언, 스텔레디언. 자, 여기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요 세 개를 머리 글자를 딴 게 MKS 단위계. 만일에 암페어까지 포함시키면은 MKSA 단위계. 그런데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가 아니고 그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예, 그게 바로 CGS 단위계예요. 그리고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 푸파운드 시스템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보조 물량 설명을 더 하자면, 이 부채꼴의 그 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평면각이죠. 그래서 원의 평면각은 2파이 레디언이고, 입체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채꼴에서 한 차원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표면을 그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눈 거를 입체각이라고 하고, 따라서 고의 입체각은 4파이 스텔라디언이래요. 예, 뭐 이렇고. 그리고 어떤 값이 무지 크거나 무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접두사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10의 1승은 데카, 2승은 헥토, 3승 킬로, 6승 메가, 9승 기가, 12승 테라, 15승 페타. 뭐 여기까지는 아는 경우도 많을 텐데, 18승은 엑사, 21승은 제타, 24승은 요타. 자, 다음 이제 작아지는 걸로 10에 마이너스 1승이면 대시, 마이너스 2승 센티, 마이너스 3승 밀리,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 나노. 그 우리 나노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뭐 여기까지는 뭐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승 fem토, 마이너스 18승 어토, 마이너스 21승 잽토, 마이너스 24승 욕토. 이렇게 접두사까지 국제표준 단위계에서 정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길이의 표준. 예, 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파리를 지나는 좌우선의 절반에 1000만분의 1을 1m로 하자. 이렇게 했다가 후닥닥 바뀌죠. 그 백금하고 일금으로 합금을 만들어서 막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선 그어가지고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1m로 하자. 그러다가 그 크립톤 86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 뭐 불꽃 반응 같은 거예요. 그것에 165만 763.73배를 1m로 하자. 꽤 정확하죠. 근데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빛이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가요. 그러니까 2억 9,979만 2,450분의 1초 동안 빛이 간 거리, 그거를 1m로 하자. 굉장히 정밀하죠. 이렇게 길이의 표준은 여러 가지 바뀌었고, 여러 가지 길이를 알아보면은 뭐 지구로부터 가장 먼 퀘이사, 이 퀘이사는 이제 그 빅뱅 초기에 형성된 그 블랙홀에 가깝죠. 거리가 1.4 곱하기 10의 26승미터. 엄청 멀죠. 그리고 작은 걸로는 뭐 수소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원자핵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4승미터, 양성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이렇게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다양한 길이가 있죠. 자, 다음은 질량의 표준. 얘는 시작이 뭐냐면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그 0.1m인 정육면체에다 물을 채우면은 그게 1kg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부피가 막 변해서 표준이 좀 정확치 못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백금하고 이리듐 합금으로 원통을 만들어서 이걸 1kg이라고 하자. 이거는 거시적 표준이고, 미시적 표준은 그 탄소 12원자 그 1몰, 이게 12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2로 나누고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kg이 되겠죠. 이건 미시적 표준. 이렇게 두 가지 표준이 병행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바뀌었어요. 뭐 그거는 다른 데서 알아보시고. 자, 역시 그 다양한 질량의 값을 알아보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10의 52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전자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역시 질량도 그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다양하게 있죠. 자, 다음은 시간의 표준. 자, 시간은 그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86,400초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6,400분의 1을 1초로 하자. 이렇게 표준을 정했다가 지구가 자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빨랐다 느렸다. 그래서 세슘 133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불꽃 반응 같은 겁니다. 그 빛의 주기에 91억 9263만 1770배를 1초로 하자. 굉장히 정밀하죠. 이렇게 시간의 표준이 바뀌었고, 시간도 이제 뭐 큰 값으로는 예를 들어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났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4 곱하기 10의 17승초. 그 다음에 작은 걸로는 뭐 되게 빠른 빛이 되게 작은 양성자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되게 짧겠죠. 10의 마이너스 24승초. 역시 시간도 이렇게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의 표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물질과 모형 세우기. 그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질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형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그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도 업커하고 다운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눈에 안 보이는 경우에도 모형을 세우면은 좀 다루기 수월하겠죠. 자, 다음은 차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제표준 단위에서 7개의 기본 물리량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도되는 물리량들이 그 7개의 기본 물리량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차원 분석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더할 때는 둘이 차원이 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미터하고 킬로그램을 더하면 그게 뭐야? 예, 더할 때는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곱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수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다는 말은 차원이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듭 제곱이 0인 거지.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상수의 차원은 1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차원이 없다, 뭐 무차원이다. 그렇다고 차원이 0인 건 아닙니다. 예,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평면각, 입체각도 엄밀히 말하면 차원이 없는데
그러면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없지만 단위를 부여한 거예요. 평면각은 그 라디언, 입체각은 스테라디언. 그렇게. 자, 그래서 차원 분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물, 먼저 속력은 길이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LT의 마이너스 2승.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M, LT의 마이너스 2승. 일은 힘 곱하기 길이,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력, 가속도, 힘, 일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원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V는 AT라는 수식이 옳은가? 자, 좌변에 있는 V 속도니까 시간분의 길이죠. 그러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우변은 AT.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LT의 마이너스 2승. 거기다가 시간의 차원을 곱하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차원이 같죠? 그러니까 차원적으로 올바르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델타 X는 VT 더하기 2분의 1 H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때 좌변의 델타 X는 이제 차원이 길이,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항, 이제 V는 차원이 LT의 마이너스 1승이고, 거기다가 시간의 차원을 곱하면 L이죠. 우변에 이제 두 번째 항은 2분의 1 H제곱인데, 상수의 차원은 1이에요. 0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차원은 LT의 마이너스 2승. 거기다가 시간의 차원의 제곱을 곱하면 L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하고 차원이 같죠. 적어도 그래야 공식이 올바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깬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도 있죠. 뭐냐면은 상수의 차원은 1이라서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면 4분의 1이면 그거는 차원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차원 분석의 한계죠. 자, 다음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원운동 할 때 이제 구심 가속도, 그게 반지름과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때 숫자 n과 m을 차원 분석으로 알아내라. 그런 문제입니다. 가속도 차원은 LT의 마이너스 2승, 반지름은 길이죠. 차원이 L, 속도는 LT의 마이너스 1승. 자, 그러면 L의 m 플러스 m승, T의 마이너스 n승. 이게 L이 1승이에요. 그러니까 n 더하기 m이 2라고 같고,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랑 같죠. 그러면 m이 2라는 거 바로 알아냈고, 위에다 대입하면은 n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R의 마이너스 1승, V의 2승. 그러니까 R분의 V제곱이다. 실제로 구심가속도 공식이 R분의 V제곱이에요. 근데 만일에 요 앞에 상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차원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어요. 역시 차원 분석의 한계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위의 한산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치다. 이거는 2.54cm예요. 그러면 1인치를 2.54cm로 나누나 2.54cm를 2인치로 나누나 같겠죠. 즉 1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단위 환산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인자가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거를 쓸지는 해보면 알아요. 뭐 예를 들어 15.0인치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환산인자를 써야 이렇게 인치가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치가 센티미터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뭐 30.0cm를 인치로 바꾼다. 그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환산인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센티미터가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센티미터가 인치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뭐 1년 같은 경우에는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해주면은 1년을 초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대한 근사값으로 파이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를 쓰는데 이건 뭐 나만 쓰는 것 같아. 자, 다음은 단위의 환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제한 속력이 시속 75.0마일인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38.0m/s로 달렸다. 과속한 거냐? 그러면은 38.0m/s는 1초에 38.0m 달리는 거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고, 그리고 1마일이 1609m예요. 자, 그럼 여기서 미터, 세컨드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터/세컨드에서 마일 퍼 아워로 단위가 바뀌죠. 85.0 마일 퍼 아워. 그러니까 75.0 마일 퍼 아워보다 크네요. 과속한 거 맞죠? 자, 이렇게 단위의 환산 아주 기본이에요. 자, 다음은 어림. 어림 없다? 아니, 어림 있어요. 자, 어림의 요령은 루트 10이 3. 얼마니까 대략 3보다 작으면 버려요. 3보다 크면은 올려요. 그래서 0.0086, 8이 3보다 작아 올려요. 그러면 0.01,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그 다음에 0.002이면 2가 3보다 작잖아요. 버려요. 그러면 0.001,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마지막으로 720m다. 7이 3보다 크죠. 올려요. 1000m, 10의 3승미터.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우리말로는 크기의 정도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 호흡하는 횟수를 어림해봐라 이거야.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인간이 1분에 한 10번 정도 호흡한다고 치고, 그리고 인간이 한 70년 산다고 쳐요. 그러면은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렇게 단위 환산인지를 곱해주면은 약 4 곱하기 10의 8승분 정도 나와요. 근데 이 4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요. 그러니까 10의 고승바. 자, 이런 식의 문제로 그 페르미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의 수는 어떻게 풀지 막막한데 이런 요령으로 어림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건 다음 기회에. 자, 다음은 이제 유효 숫자. 자, 특히 이제 실험 같은 경우에 유효 숫자를 잘 해야 되는데 0을 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뭐 1.23, 뭐 0이 없으니까 고민 없이 유효 숫자 3개. 자, 근데 0이 있어요. 근데 뭐 맨 앞에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유효 숫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00456kg, 예, 유효 숫자 3개. 중간에 0이 끼어 있다.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405.6kg, 유효 숫자 4개. 자, 그 다음에 끝에 0이 있다. 예, 그거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4.56 곱하기 10의 4승 g 그러면 유효 숫자가 3개고 4.560 곱하기 10의 4승 g 그러면 유효 숫자 4개. 4.5600 곱하기 10의 4승이면은 유효 숫자 5개. 이렇게 그 과학적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0은 이제 유효 숫자냐 아니냐 이렇게 취급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2는 그 유효 숫자 고려 안 해요. 뭐 원둘레는 2파이r, 뭐 원의 면적은 파이 r제곱. 그럴 때 파이 그런 것도 역시 유효 숫자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공식에 포함된 숫자는 유효 숫자를 이제 무한계로 보는 거예요. 유효 숫자를 고려 안 해요. 자, 다음 유효 숫자 고려해서 더하고 빼는 경우. 자, 그러면 123.4, 예, 여기서 끝에 있는 4가 불확실하고 5.67 여기서 7이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걸 더해주면은 129.07. 그러니까 0하고 7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를 한 개만 남겨야 돼요. 그러면 요 7을 반올림을 해가지고 129.1kg. 다시 말해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하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를 더한다.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적은 걸로 유효 숫자를 맞추죠. 자, 이번에는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그래서 123.4cm 끝에 4가 불확실하고 5.67cm 끝에 7이 불확실하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99.678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데 9.68 불확실한 게 4개나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한 개만 남겨놓고 끝에 6에서 이제 그 반올림을 해요. 그러면 이제 700이 되겠죠. 근데 700 그러니까 또 끝에 있는 0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 표기법 이용해가지고 7.00 곱하기 10의 2승 제곱센티미터. 다시 말해서 유효 숫자 4개하고 3개를 곱했더니 유효 숫자 3개. 예? 그러니까 곱셈이나 나눗셈 할 때는 유효 숫자 개수가 적은 거에 맞춰요. 근데 만일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고 뭐 사인, 뭐 로그 뭐 이러면은 그런 거는 곱셈과 나눗셈으로 준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유효 숫자 문제 하나 풀어보면은 방에 카펫을 깔려고 하는데 길이가 12.71m, 너비는 3.46m래요. 그럼 방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2.71 곱하기 3.46이죠. 그런데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43.9766이 나와요. 이거 다 적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앞에 게 유효숫자 4개, 뒤에 게 유효숫자 3개. 그러니까 유효숫자 3개로 맞춰야 돼요. 즉 44.0 제곱미터. 이렇게. 특히 실험할 때 유효숫자 잘 사용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 1장 물리학과 측정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